일본 내각에서 결국에는 한국의 모든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결정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일본이 한국을 따라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양국의 외교 관계가 현재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국교 단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현재 일부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한국 법원에서 위안부 소송 관련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이것을 일본 정부가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로 이어지자 일본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되면서 양국이 파탄을 맞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외교부의 상황도 당장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장관은 모태기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태기 외무상이 강 장관에게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 시정 조치를 시급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양국이 다시 뜨거운 외교적 이슈로 달궈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이 판결로 인해서 정말 일본 정부의 배상으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국 간의 배상이 강제되려면 국제재판소까지 가야 하는데 시끄러워지니 일본도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계 미국인이며 미국 전 하원 의원인 마이크 혼다 의원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배상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국가에 모욕을 안겨준 판결이 된 셈이고, 한국은 도대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한국을 뭔가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어딘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만,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사안들은 말 그대로 한국식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한국을 당장 따라하는 정책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처럼 전국민 PCR 검사하겠다. 일본 정부에서 웬만하면 한국의 방식을 따라하는 일은 특히 2020년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는 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하는데요. 11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불특정 다수의 자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PCR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기존과는 다르게 일본 정부가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 지역의 대학이나 공항, 호텔, 주요 번화가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를 설치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굳혔다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민 코로나 무료 검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한국이 1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준비한 방식과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침까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 사태 처음에 했던 PCR 검사 지침을 그대로 흉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이렇게 한국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매우 다급해졌다고 하는데요. 우선 일본에 제3의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했는데 이는 영국과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도 아닌 새로운 형태라고 합니다. 일본 후생성은 영국과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이가 아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에서 입국한 남녀 4명인데 브라질의 아마조네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이 70%가량 빠르기도 하므로 한국처럼 검사 확대가 답이라고 이제서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 대중들은 일본이 코로나 관련한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면서 독특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아니라 대만 방식을 적극 도입해서 코로나를 확실히 잡는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확실히 코로나를 잘 방지한 것은 대만이라면서 대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한국식 혹은 대만식 이렇게 나뉘는 공식적인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검사를 늘리는 위와 같은 방식은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대만은 검사량을 늘려서 감염자를 발본색원하고 격리하는 한국 방식과는 다르게 공세를 통한 진행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대만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작년 2월부터 이미 국경을 닫았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한국이 엄청난 검사량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것을 한국식이 아니라 대만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무려 1년 전에 있었던 방식인데 일본은 이제서야 누구에게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절대 한국식을 따라했다고 인정 안 할 거라고 전합니다. 주된 의견 중 하나는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민주적인 국가이며 한국처럼 국민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신용카드 추적 등을 통해 공산주의식 동선 추적 등을 행한다면서 일본은 다르다는 것이죠. 일본 국민은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잘 쓰고 민도가 높아 통제가 잘 되니 별도의 강력한 방역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일본의 방식은 어느 정도 작동하는 듯 했으며 한국과 함께 모범 방역국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을 통해서 일본 당국이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틀어막은 게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규모 이벤트를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긴급 사태가 선포되었지만 이들은 10,000명 넘게 수용 가능한 요코하마 경기장에 모여들어 성인식을 했습니다. 주최 측은 5,000명 이하만 모이는 것이고 마스크를 썼고 손 소독 제도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자세히 보면 마스크를 벗거나 턱스크를 하고 사진을 찍고 몰려서 웃고 떠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일파만파 악화되고 일 10,000명으로 향해 가고 잠재 확진자가 일 50,000명도 넘을 거라는 현재 상황에 아무리 한국 방식을 따라하더라도 일본의 코로나 사태는 쉽게 잠재울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일본이 PCR을 늘리는 건 다행이나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한국과 같은 백신 속도전 하겠다. 현재 일본은 한국과 같이 일사천리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정은경 청장이 이와 관련해 백신 접종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으며 테스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문자를 받으면 곧바로 백신을 맞는 프로세스로 들어가고 맞지 않으면 리마인드 문자도 옵니다. 의료기관이나 동네 의원 등에서 준비된 백신을 맞으면 전국적으로 접종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사천리로 백신 접종을 진행해보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죠. 특히 스가 총리는 2월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가겠다면서 백신 접종을 완성해 올림픽을 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올림픽 성공은 스가 내각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백신 성구매 등 백신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일본이 방역에 다소 느슨했던 것도 백신에 올인해서 코로나를 이겨보겠다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일본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지침에 대해 현장을 전혀 모르는 조치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우선 2월부터 백신을 맞으려면 당장 백신 접종 대상자를 파악해야 하는데 일본은 전산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접종 희망 쿠폰을 발급해야 하고 우편으로 쿠폰이 도착하는 데까지 한 달 넘게 걸립니다. 또한 일본에 현재 도착할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먼저인데 일본의 냉동고는 10,000개 정도가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어느 곳에 몇 개 냉동고가 분배될지 사전 통지를 받은 곳이 아직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냉동고가 도착한 다음에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5일 내에 모두 접종을 끝내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쿠폰도 제대로 발급이 안 된 상태에서 백신이 풀리면 자칫 많은 백신이 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약 25%의 화이자 백신이 접종 타이밍을 놓쳐 폐기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많은 일본인들이 과연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 할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 쿠폰 발급 문제와 백신 보관, 여기에 백신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PCR 검사와 백신 속도전 등 이제서야 한국 방식을 채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스가 내각의 한국 따라하기 조치로 도쿄올림픽을 치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참 많이 발전했죠. 과거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던 한국은 점점 다른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했고 이제는 다른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나아가 최근 세계 7대 선진국인 G7과도 비슷한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1962년 당시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소득이 아닙니다. 당시 1년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의 휴전으로 인해 한국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현실은 엄청난 전쟁의 후유증이었죠. 기존에 얼마 되지 않던 산업시설과 인프라까지 처참히 붕괴된 상태였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는 눈물겨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과 이를 재건하려면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그것도 재건일 뿐이지 국가다운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던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23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를 발판 삼아 한국은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의 놀라운 반응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갑니다. 1970년 수출 10억 달러를 넘기고 그로부터 7년 후인 1977년 10배에 해당하는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1년에는 수출액이 5,500달러를 넘어서며 이탈리아를 넘어섰죠. 당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언론들은 한국의 수출 총액이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뛰어넘었다라고 연일 헤드라인 기사로 보도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1970년부터 30년 동안 한국이 세계 19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적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세계은행의 기록은 세계 성장률 1위라는 기록을 만들어냈으며, 빈국이었던 한국은 50년 만에 경제 규모를 11,000배 넘게 성장시켰습니다. 2020년 한국은 세계의 핵심 영역 등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업, 전기차 배터리 모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봐도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들이 몇백 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불과 60년 만에 모두의 예상을 깨버리고 우뚝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휩쓴 이번 사태에 대응해서도 다른 국가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여주며 타국의 부러움을 받았고, 자만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을 도와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이런 모습은 과연 50년 전에 한국을 도와주던 세계인들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과거 몇천 년 동안 동아시아 끝에 있던 한반도의 한 국가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같은 원조를 받았지만 누구는 아직도 원조를 바라고 있는 반면, 누구는 원조를 해줬던 국가들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 세계 최고 국가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이런 것을 미국과 영국은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먼저 한국을 G7에 초청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을 위해 시대가 맞지 않는 G7을 해체하고 G11으로 새롭게 개편하자는 것이죠.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예정되었던 G7 정상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다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을 정하는 G7은 현재 매우 시대에 떨어진 국가 집단이다. 내가 G7 정상회의를 연기하는 것은 현재 G7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던 일본은 이 말에 깜짝 놀란 반응을 보입니다. G7을 해체한다는 것에 먼저 놀라고, 여기에 한국이 들어온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한국이 들어오는 것에 놀라는지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이 G7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나 명예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 G7의 실질적인 파워는 단순히 이것들 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G7회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 중 7개국의 정상이나 장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 나오는 발언이나 결정들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힘을 갖게 되며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나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이 세계은행이나 UN, IMF 등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일반 국가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이곳에 속하게 된다면 장점이 많지만 그에 따르는 국가의 품격을 유지하며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는 집단이죠. 말 그대로 최고의 국가들이 모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G7 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것은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G7에 참여하는 것을 국제적 위상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모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한국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나, 미국의 의도가 단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억지로 한국 등을 참여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G7에 다른 국가들을 초청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을 위해 자료들을 종합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호주, 인도를 초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지만 러시아까지 초대한 것으로 봤을 때 이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과 어떤 식으로든 결판을 내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타국을 자신의 편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으로 G7을 변형한 G11으로 만드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한국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용하는 부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G7에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과 하나의 편에 선다는 것으로 중국에게 비춰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G7을 분해해서 다시 조작하더라도 본인들의 동맹국들을 불러 모으고 싶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이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가입이 될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G7에는 룰이 있는데 모든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가입 조건입니다. 이미 G7에 해당하는 일본은 한국의 G7 가입을 반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은 아시아에서 G7이 본인만 해당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일본 본인이 세계 최고의 국가들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며 아시아 대표라는 인식도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보다 미치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이제는 아시아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위치에 온 것도 모자라 자신만의 영역인 줄 알았던 G7에 들어온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일본인들의 심리 같습니다. 이번 G7 한국 참여 상황과 관련해 일본의 각종 커뮤니티나 SNS에 올라온 글들은 보기 참담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위에 존재했었는데 이제 그들과 동급이 된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누구보다 인정 못하는 민족이죠. 이래서인지 일본은 유독 한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관대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일본의 입국 허가 문제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가장 가까운 한국은 입국을 막았으면서 베트남이나 대만 그리고 멀고도 먼 뉴질랜드 등은 입국을 허락해줍니다. 참 어이가 없기도 하면서 일본이 대놓고 이런 방식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본인데 한국이 G7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인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